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임장 삼익비치, 삼익비치 한번 임장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게스트. 자, 오늘은 저번에 우리 명륜이고요 할 때 게스트 딸기님, 일명 딸기님 게스트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게 조합원은 아니고 그냥 놀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님, 우리가 여기 삼익비치 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 앞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강남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고 여기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삼익비치죠. 여기가 입지가 조품하다. 먼저 시작부터 입지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조품하라는 거. 제대로 조품하네요, 여기는. 제대로 조품한데 지하철이 조금 멀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도 사실 뭐 기차라서 택시 타고 왔는데 처음부터 괜찮겠습니까? 보통 입지를 평가할 때 역세권, 조품화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 조금 멀잖아. 여기 조금 멀어서 입지가 안 좋냐? 근데 뭐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전국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익비치 입지 안 좋습니다 하면 진짜 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긴 멀잖아요. 여긴 먼데 자, 과연 이 정도 이 정도 급의 삼익비치가 역세권이 중요하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압구정동, 자, 우리 저 강남에 압구정동 역세권이냐 아니냐 따집니까? 압구정 여기 있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압구정,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도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진다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도 지하철역이 있냐 없냐 중요하거든요. 부자들도 다 지하철 타고 다녀요, 사실. 그래서 뭐 지하철이 여긴 삼익비치 이 아파트는 너무 좋고 사람들 자체가 너무 자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은 안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요 삼익비치 입지에 대해서 지하철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하철이 아쉬운 대신 뭘 얻었냐? 저 앞에 보이잖아요. 어마무시한. 바로 보이잖아. 강안대교. 그런 엄청난 뷰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지하철이 조금 멀다고 해서 입지가 안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는 말 그대로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입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디 가겠다 하면 보트 타고 가도 돼. 뗏목도 뛰어가지고 저 지나가도 돼요. 예전에 WDPD 시절에 삼익비치 임장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 번 오셨잖아요. 보셨습니까? 그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봤는데 역시나 뭐 댓글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최고로 치면 개정판. 그때는 그 영상을 찍으신 게 이제 그 99층 이슈가 나왔을 때 그렇죠. 기념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특별건축구역 이슈가 나와서 그 기념 임장이었죠. 오늘은 그러면 뭐 59층 기념 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바뀌어서 잘 아시네. 그래서 바뀐 기념 임장이고 그래서 개정판이죠.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이 앞에 장난 아니죠. 부산의 자랑 강안대교. 우리 딸기님 저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뭐 좀 많이 놀랬겠네. 저 어벙벙합니다 지금. 많이 놀랬죠. 뭐 이렇습니다. 좋겠네요. 이게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대도시, 부산. 여기 오니까 말을 잃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조용해도 됩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하철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정말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게 이게 처음에 자의가 되면서 이거를 몇 번을 바꿨잖아요. 층수랑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바꾸면서 이런 비용들은 한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고 해야 되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너무 자주 바뀌니까 보면은 처음 그거에서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서 99층으로 또 설계를 또 다시 했다가 또 이번에 59층으로 바뀌면서 계속 비용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 우리 딸기님이 계속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비용이 이거 감당이 되겠냐, 아깝지 않냐, 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딸기님의 발언입니다. 부린이. 딸기님의 순수한, 너무 순수한, 궁금한 그런 발언입니다. 이거는 할타 소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한번 선을 끊고 하나의 과정이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설계가 바뀐다. 이건 다반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관체가 다 나고
이주하고 있는데도 설계를 바꾸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다시 바꿔서 다시 재분양 신청을 하고 조합원들 분양 신청 다시 하고 그런 데도 많잖아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 당연히 비용이 아깝지. 처음부터 딱 정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닥 진행됐으면 비용도 아끼고 좋죠. 좋은데 자 그런 게 힘들어요. 재개발은 그런 게 힘들어. 삼익비치 같은 경우도 99층에서 다시 이렇게 바꿨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다른 재개발들도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설계가 나중에 관처 나고 이철거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그 설계가 너무 올드해. 지금 트렌드에 안 맞아 하며 또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빨리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조합원들끼리 싸우지 말고 예, 조합장 지휘하라 똘똘 뭉쳐가 빨리 진행하자. 네, 좋은 곳일수록 오래 걸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아닙니다. 좋은 곳일수록 오래 걸리는 딜레마 그런 게 아니고 뭐 조합원이 뭐 작다고 빨리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소규모 재건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조합원이 100명도 없어. 몇십 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싸우고 조합장 해임하고 오래 걸리고 하는데도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가 뭐 비싸다, 조합원들이 많다, 공사비, 사업 규모가 크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 그런 거는 굳이 아닌 것 같다는 거. 그거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딸기님이 마침 또 공사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찍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99층 이거 정말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 거다. 그러면 과연 이 조합원들이 이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많이 했고 99층 이거 하는 거 과연 이 혜택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거냐. 99층 이 랜드마크를 만들므로 해서 그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때려 부으면서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과연 돌아갈 거냐. 시공사 배불리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조합에서 다시 59층으로 돌아갔다는 거.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자이가 시공사 선정이 됐잖아요. 예. 시공사 선정 당시 이제 건축 단가를 이런 거를 입찰을 하고 이쪽에 하면 가격이 정해질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설계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조정이 돼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뭐 인상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찰을 할 때 물가 뭐 상승분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그렇게 딱 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이제 강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입찰 당시랑 나중에 실제로 착공 갈 당시랑 10년, 20년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건데 왜 인상 없음 막 이렇게 하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인상 없다, 여기는 공사비 확정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입찰 제안서에 깨알같이 적어놓은 게 뭐냐면 실착공 이후로 인상 없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인상한다는 거지. 입찰하고 나서 10몇 년 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다 입찰을 한다는 거고, 심지어 실착공 이후에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계약할 때 지금 우리 딸기님도 지금 명륜 2구역 공사비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다시 정해질 거잖아요. 그 정해지면 계약서를 적잖아. 그게 본계약이거든요. 계약서를 딱 적으면 거기에도 적어놔요. 실착공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도 공사비 안 올리겠다. 그런 다 적어놔. 그런데 공사 시작하면 안 올리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철거하고 착공 당시 공사비를 협상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착공하고 건축 중에 공사비를 전혀 안 올리는 그런 현장이 아쉽게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올려요.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막 싸우잖아. 공사비 인상 없다 해놓고 왜 공사비를 몇백억을 더 달라고 하냐. 뭐 500억. 최근에 뭐 현장도 입주가 다가오니까 추가로 500억을 더 내놔라 막 이러거든요. 이게 막 싸우잖아.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거를 들고 온나. 막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열받아가지고 차연 점검할 때 집 못 보게 하고 막 그런 데도 있고 막 그 문에다가 막 열쇠로 막 잠궈놓고 예. 안 열어주고 예전에 뭐 트럭 세워놓고 뭐 예. 문주 앞에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지주택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 왜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고 계약서에 적어놨는데도 왜 자꾸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냐?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 뭐 고급화를 했다든지 예. 갑자기 설계를 바꿨다든지 예. 그렇게 고급화를 하고 나면 공사비가 엄청 오를 거잖아요. 예. 그 오른 공사비에 대해서 시비가 붙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고급화 한 개도 안 하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지어라. 예. 그렇게 해도 공사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특정 시공사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시공사 예. 얘기는 아닌데 일부 시공사인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말고 이상한 데이터를 막 들고 와. 예. 자기들 건설공사 지수 막 이러면서 이거는 물가 상승률 아니다. 일반인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예. 잘 모르는 그런 거를 막 들고 와서 건설 무슨 지수가 증가했다. 예. 그래서 공사비 올려야 된다. 예. 안 그러면 우리 공사 못한다. 예.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사비를 또 올려버려요. 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근데 요즘 트렌드가 보면은 부산에도 예. 하이엔드를 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엔드 그 이후로 하이퍼엔드 아파트가 뭐 홍보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서 예. 하이엔드 쪽에 시내에 있는 쪽도 하이엔드 아파트를 진짜 저희 쪽에서도 고급화하자라고 예. 너무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예. 하물며 다른 곳도 그런데 여기는 삼익비치는 일반 아파트로 지으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 딸기님, 우리 채널이 무슨 채널입니까? 투자해서 돈 벌자 채널이죠. 그렇습니다. 투자해서 예. 돈 벌자 채널입니다. 예. 고급화. 솔직히 투자로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냐. 고급화를 함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그만큼 많은 수익이 돌아오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남천동 왔으니까 이것도 사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복습의 의미로 얘기를 하면 남천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더비치 브루지오 서밋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완성된 게 남천자이, 그 다음에 더비치 브루지오 서밋, 예. 그 다음에 남천 더샵. 예. 요렇게 있겠죠. 네. 요렇게 있겠는데 더비치 브루지오 서밋, 뭐 네이밍부터 서밋이잖아. 네. 이거 엄청난 고급하잖아요. 네. 엄청난 고급하고 그 다음에 남천자이, 이거 보시면 요즘 남천자이 보이네. 또. 보이는 게 사장님 집 예. 오시려고 했던 내 이사 가려고 했다가 예. 우리 아들 이사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바람에 예. 이사 못 갔던 아, 좋아 보이네요. 저기도 커튼홀룩도 붙여놓고 나름 고급화를 했어요. 예. 보면 아 좋다 느낄 정도로 고급화를 했어요. 예. 자, 남천 더샵 고급화 별로 안 했습니다. 예. 별로 안 했는데 투자혈로만 보자는 거지. 남천 더샵 거기가 남천 2구역 재개발이었거든요. 예. 남천 2구역 재개발이었는데 거기가 조분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오기 전에 이거 예습을 한번 했어요. 지난 영상을 보고.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예. 3.8억이라고. 3억 8천입니다. 예, 3억 8천. 예. 조분가가 3억 8천이야. 네. 예. 그러니까 조분가가 3억 8천인데 남천 더샵이 지금 얼마입니까? 12억, 13억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천 더샵 대비해서 남천자이, 더비치 프로지오 서밋 2배 이상 올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2배 이상 비싼 건 아니잖아. 네. 사실. 비싸긴 비싸지. 남천 더샵보다는 조금 비싼데 네. 2배 이상 비싸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고급화, 예, 그게 과연 정말 필요하냐? 입지만 좋다. 입지만 좋으면 고급화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세는 올라간다는 거. 우리 또 항상 또 드는 얘기 있잖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파트. 아, 레이카운트. 레이카운트. 예. 예. 거기 보면, 자, 고급화 거기도 안 했잖아요. 네. 우리 저기 입주할 때 짓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엄청 많이 놀렸잖아요. 깡통 아파트라고 했죠. 예. 자, 이 깡통 아파트. 아, 이것도, 예, 우리 딸기님이 고맙게도. 지금은 뭐 아니니까. 예. 예. 그렇게 많이 놀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세를 보세요. 계속 시세가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고급화 이게 능사냐. 예,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도 우리 딸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김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화. 저는 오직 투자 관점에서 고급화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주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기 살 거야. 사는데 우리 아파트 고급화야. 번쩍번쩍하면은. 고급 아파트야. 그러면 삶의 거주 만족도는 괜찮을 수도 네. 있다. 자,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공사비, 고급화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투자 이야기, 분담금, 분담금, 네. 뭐 투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삼익빛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철저히 투자 관점으로 보면 과연 여기가 효율적인 투자냐? 네. 저는 이런 걸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투자를 판단할 때 투자 수익률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네. 수익률이 몇 프로냐. 네.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여기가 내가 이렇게 투자 금액을 넣음으로 해서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에 신중해야 되지 않냐 네.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요즘도 뭐 재개발 투자한다 했을 때, 1억도 안 드는 그런 투자처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올라도 100% 수익이거든요. 네. 그런 투자가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좀 더 좋은 투자가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상담도 많이 오시잖아요. 상담 많이 오시면 삼익빛이 관심 있다.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신데 투자 목적이죠. 투자 목적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 수익률을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가.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할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삼익빛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오를 확률도 크다. 그러면 3억이든 4억이든 투자 수익금으로는 3억 4억이라는 수익 금액이 돌아오지 않냐. 네. 근데 할타님 말씀처럼 내가 뭐 1억짜리를 투자했다. 100% 수익이다. 라고 해도 1억밖에 안 되지 않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익빛을 사는데 만약에 10억이 들어간다. 10억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했을 때 1억짜리를 10개를 사버려라. 그러면 오히려 삼익빛이 한 개로 몰빵하는 것보다 그렇게 분산해서 사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훨씬 더 커지겠죠. 예, 훨씬, 네. 그렇죠. 훨씬 더 커지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요즘 뭐 규제가 많아서 다주택자 규제도 많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규제가 많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규제의 대부분은 서울 이야기고, 맞습니다. 부산은 규제가 적용되는 게 취득세가 적용되죠. 중과. 그런데 잘 찾아보면 중과 안 되는 거 엄청 많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그 단어가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그 말이 예. 보면은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좀 예. 투자에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똘똘한 한 채를 자기도 사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유튜버, 재테크 부동산 유튜버들은 서울 쪽 위주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유튜버들은 거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서울 쪽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울에는 이제 금액도 크고 규제가 많고 세금도 많으니까 똘똘한 한 채가 맞는 것 같은데 부산은 또 그게 아닌데 이제 서울 유튜버만 보다 보니까 나도 똘똘한 한 채, 그다음 비과세 받아야지 일시적 뭐 갈아타게 그렇죠.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아껴야 되겠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세금 양도세 어떻게 하죠 했는데 뭐 양도세가 거의 안 나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모르니까 예. 양도세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서 이거 주택수를 많이 취득하는 거에 대한 그게 거부감이 이렇게 계속 생기던데 공부를 어줍잖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규제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그냥 흘러 들은 것만 있으니까 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만큼 올랐을 때 양도세가 얼마만큼 나가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이제 주택수를 줄여야 된다, 뭐 주택수를 2채 이상 늘리면 안 된다, 막 그런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똘똘한 한 채는 삼익빛이 뭐 이런 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나. 그냥 저기 한 개 사놔야 되겠다는 그런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기는 해요,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딸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유튜브의 영향일 수도 있고 언론의 영향일 수도 있고 예. 안 그렇습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세금 폭탄이다. 세금, 예. 다주택자들 규제. 이거 규제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리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똘똘한 한 채를 가야 되겠다.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틈새 시장이 많다는 겁니다. 부산은 다르죠. 완전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그 잣대를 대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진짜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긴 없더라고요, 보면. 예. 저조차도 관심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요즘은 이제 주식에 예. 엄청난 관심이 있죠. 예.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예. 주식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가
주식이 뭐 천년만년 한없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예. 다시 빠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또 넘어오거든요. 그게 항상 반복돼요. 대중들하고 따라가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하네? 그럼 나도 주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식을 우우 가고, 그렇게 하다가 주식에 큰 재미를 못 보고 하다가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우우 가네? 부동산이 오르네? 하면 다시 부동산 가고, 그렇게 하면은 돈 벌 확률이 작다는 거. 부동산으로 몰려가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놓고 딱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묻어두고 있어야 된다. 몰려오더라고요. 이제 좀 몰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몰려올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계속 주식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최근에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싶습니다. 싶고, 자, 여기 사실 아까 뭐 투자 이런 걸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투자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투자 철학과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예, 맞지 않다. 그런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항상 싸게 저렴하게 인기 없을 때, 관심 없을 때, 그때 저렴하게 사서 가만히 묻어두고 있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 그때 팔면 나가면 된다는 거. 맞죠. 그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투자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몬테크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아파트는 조금 너무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는 또 많이 못 받아요. 매매가는 비싼데 전세는 또 저렴하니까 이게 매매가와 전세 갭이 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살아버려. 그래도 뭐 2, 3억 뭐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는데 불편을 감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신축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주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몬테크를 하는 겁니다. 몬테크를 하는 건데, 자, 몬테크 요걸 했다. 많은 분들이 뭐 생각이,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여기 몬테크 하면서 새 아파트 이제 받겠다. 삼익빛이 여기 이 입지에 새 아파트 지어졌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부산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좋을 거예요. 그거를 기대를 하고 나는 이 불편함을 감내하겠다. 그래서 몬테크 하겠다. 그거는 뭐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계획대로만 짝짝짝짝 진행되면 뭐 언제 입주하겠다라고 되는데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뭐 삼익빛이가 지금까지 뭐 그래 빨리 된 건 아니에요. 빨리 된 건 아닌데 앞으로도 빨리 내지 마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래 걸린다니까. 저도 이 말은 좀 조심스럽게요. 저도 뭐 댓글 안 보고 신경을 안 쓰지만은 오래 걸린다는 것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제가 오래 걸린다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제가 그게 걱정되지 않냐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 근데 몬테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 한 채에 몰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간다 했을 때 임시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그렇게 임시로 구해서 그러니까 임시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걱정되는 게 또 뭐냐, 이주가 개시되고 그 다음에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세대가 크니까.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계속 떠돌면서 오랫동안 떠돌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언제 되겠지.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해서 단순히 내가 이런 멋진 아파트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이거를 제가, 이거를 딸기님이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저희 그쪽에도 보면 이주 나갈 때 보면은 희한하게 멀리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이주를 나가면서 항상 주변에 집을 구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대가 뭐 일부는 지금도 나갔겠지만은 이쪽 사람들이 주변에 전세를 구하면은 이쪽에도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전세가 멀리 안 가더라고요. 멀리 좀 저렴한 곳에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전세나 뭐 월세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는 뭐 몇 년 뒤에 바로 들어가야지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감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이미 몬테크 하고 있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분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입주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예, 그냥 몬테크 하더라도 네. 본인이 이제 투자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몬테크로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반드시 엄청 많이 오르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팔고 나가도 된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요거를. 네. 아깝지 않을까요? 중간에 팔기가 쉽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기다려온 예. 시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자는 네. 거죠. 예, 그런 걸 한번 고려해보자. 내가 무조건 팔고 나가십시오. 여기 오래 걸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도 한번 고민해보자.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 그 각종 또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추가 분담금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추가 분담금이 비싸다. 추가 분담금이 세다. 여기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실제로 통지서 받으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거다. 허걱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 여기 원래부터 살고 계셨던 뭐 어르신들 추가 분담금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걸로 비대위들이 그런 걸로 꼬시잖아요. 예. 원주민들을 예. 하지 말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뭐 비하는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한번 투자를 해봤을까? 경험을 해봤을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왜냐면 추가 분담금이 6억, 7억이 진짜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나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게 언제 추가 분담금을 냅니까? 이제 계약하고 이제 입주할 때. 입주할 때 네.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 이거 분양 계약을 하고 평형 네. 신청 계약을 하고 네. 이거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입주 때 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시간이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는 거지. 그 기간 동안 언제든지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현금 청산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간평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네. 프리미엄은 한 개도 못 받아. 예. 근데 내가 입주권, 삼익빛이 좋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반드시 수요도 많을 거고 프리미엄도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프리미엄 받고 더 좋은 아파트, 예, 프리미엄 받고 주위에 인근에 좋은 아파트 이런 데 가면 되는 겁니다. 쫓겨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네. 재건축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다. 요거를 네. 말씀드리고 내가 추가 분담금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팔면 된다. 요거를 이제 예.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할타야 네 말 듣고 현금 청산 안 하고 입주권 받았는데 입주 때까지도 안 팔린다. 예. 한 개도 안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없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 예. 큰일 났다.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럴 경우는 좀 드물 케이스겠죠. 입주 때까지 엄청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한 개도 안 오른다. 안 팔린다. 드문 케이스겠죠. 예. 드문 케이스인데 자, 좋다. 드문 케이스라도 그 얘기가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주 때 내가 6억, 7억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집단 대출, 예. 입주 때 집단 대출 나오잖아요. 집단 대출 받아서 살고 있다가 뭐 살아도 되고 맞죠? 살아도 되고 살고 있다가 이제 아파트가 다 됐기 때문에 이야 이거 아파트 다 되니까 이거 엄청나구나 이 진짜 예. 좋구나 해서 팔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팔면 되고 난 대출 이자 낼 돈이 없다. 예. 대출 못 받는다 했을 때는 전세 줘도 되고 예. 예. 전세 줘도 되고 방법이 많다는 거. 아, 이 원주민들 재건축 되는 거 이거 안 좋다. 이거 재건축 됨으로 해서 쫓겨나야 된다. 추가 분담금 이거 어르신들이 있겠냐. 이런 거는 정말 네. 투자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경험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 요런 예. 지역에 뷰가 물론 보이면 좋은데 간평 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3동 303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간평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뷰가 보이는 거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은데 예. 저런 작은 곳들, 간평이 작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쪽에서는 예. 만약에 투자는 진짜 나는 여기 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작은 물건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냥
여기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바다 잘 안 보여도 예. 그냥 이쪽에 커뮤니티 이용하고 그냥 스카이 라운지는 있으니까 나는 그런 쪽으로도 만족을 한다는 수요층도 많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는데 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요 입지에 사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한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다양한데 이런 입지는 뷰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뷰가 안 나오는 뭐 뒷동의 저층이라든지 뷰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사이 뷰는 나오는데 뒷동이라도 저층이라도 사이 뷰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의외로 나는 뒷동에 뷰 한 개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연점검 가보니까 주탑 한 개가 보이더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렇게 사이 뷰 아예 안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풀 조망 이런 게 가격이 점점 엄청 벌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아직 재건축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도 갈수록 엄청 벌어질 거예요. 내가 여기 아까 딸기님 말씀처럼 난 다 필요 없다. 난 오직 실거주다. 나는 여기만 살면 돼. 난 이 입지에 살면 돼.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뭐 안 말리겠습니다. 안 말리는데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크다.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뷰가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예. 해볼게요. 서울에는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조합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부산에도 이제 규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셨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규제가 들어왔을 때도 삼익빛이나 이런 거에 조합 설립된 다음에 뭐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혹시나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뭐 재개발은 거래가 안 되는 게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재건축이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거래가 안 된다. 그 규제는 조정구역이 대상이 아닙니다.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부산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해운대구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모든 구역이 다 조정구역이었지. 투기 과열 지구인가 그것까지 지정된 데는 해운대구 하나밖에 없었어. 혹시 그때 상승장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부동산 아예 몰랐어요. 몰랐죠.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승장을 경험을 안 해보니까 막연히 오르면 부산도 규제가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올랐다고 해서 규제가 막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돼요. 그때 규제가 왜 들어왔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 얘기 해도 됩니까? 뭐 이건 약간 제 자랑 아닌 자랑인데 저는 100배상을 1억 1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아시죠? 그 왜 1억 1천만 원을 100배상을 받았겠습니까? 더 오르니까. 2주 3주 만에 배덕이 더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100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올라요. 그때는 유행어가 자고 일하니 내 재산이 얼마가 됐더라. 그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게 불장입니다. 불장. 그런데 조금 오른다. 그래서 규제 들어오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도 투기 과열지구로는 지정이 안 됐어요. 조정구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제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할타님, 나중에 조정 걸려가지고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어떡하죠?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투자를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로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아. 안 샀는데.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서 주소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어줍잖게 아니까 이게 규제가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더 두려운 그런 거랑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하자 하는 게 뭐 책 보고 막 부동산 뭐 이런 공부하고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살아있는 공부를 하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는 인기가 좋아요.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인기가 좋아.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투자로서 특히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불인이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 투자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 투자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거
하지 말자는 거지. 예. 그런 의미이고, 여기는 정말 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 예.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은 또 사가 또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 공인중개사요? 아니, 아, 아시겠죠? 하이닉사 예. 이런 거. 예. 삼성전자 다니시는 예. 분들, 하이닉사 이런 분들. 조끼 한 개 사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예.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실거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삼익비치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삼익비치에 대해서 뭐 좋은 말도 했고, 예. 조금 아쉬운 것도 얘기했고 했는데, 예. 어쨌든 삼익비치, 요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입니다. 예. 맞잖아요. 삼익비치 굉장히 잘 지어졌다 하면, 부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광안대교 타면서 너무 잘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거래가 엄청 비싸게 되면서 부산의 그 시세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근데 마무리하는데 질문 한 개만 더 해도 돼요? 예, 또 하십시오. 예. 우리 오늘 이거 입으로 꺼내야 되겠다. 예. 그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나는 투자를 해서 너무 돈이 많이 벌었다. 여유자금 너무 많다. 예. 여기 살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예.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예, 제가 예.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언제 사야 되냐? 그건 예. 미래의 일을 예.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예. 없지 않습니까? 의견인데 예.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에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지 말자고 하는 게, 여기가 잘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큰 돈을 투자해 놓으면 돈이 묶인다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이 큰 돈을 투자할 거를 가지고 잘게 쪼개서 분산 투자를 하자. 그래서 투자를 하자. 예. 여기 말고 다른 데 재개발이든 다른 걸로 투자를 하자. 뭐 주식도 될 수도 있겠죠. 예. 주식, 부동산 섞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해서 다른 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여기에 입주 날짜가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매수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주 날짜 압니까? 여기. 아유, 뭐 모르죠. 예상했다가 예. 욕 들어먹죠. 예.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여기 몇 년도에 입주한다더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착공을 딱 했다, 삽을 떴다 그러면 일단은 정해질 거잖아요. 예. 몇 년도에 입주가 확정이 됐구나. 예. 그러면 그때부터 확정된 그 순간부터 시기를 조율하는 게 예. 지금 미리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다른 걸로 빨리 부지런히 돈 벌자. 그렇게 한번. 그냥 저같이 잘 예.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서울에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벌써 날아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시세가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예.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는 어때요? 관천하고 이제 이주금이 나오잖아요. 예.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그래도 돈이 제일 그나마 좀 적게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관천하고 돈이 좁게 들어간다 하는데 네. 관천가 나더라도 이주하고 철거해야 되고 또 분양 작업해야 되고 네.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뭐 딸기님이 이거 미리 안 사놓으면 나중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미리 사놔야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익비치가 날아간다. 네. 그러면 내 다른 거 투자했으면 그것도 날아갔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개 부산에서 투자했다 그러면 더 많이 날아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딸기님, 자. 또 찍어요. 예. 자, 또 이제 찍으세요. 인사해야지, 인사 아, 마무리. 예. 예. 오늘 멘트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예,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예. 오늘 바람 쐴 겸 이렇게 그냥 예. 나왔는데, 전혀 저는 불인이의 입장으로서 진짜 초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이게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불인이의 포지션으로 그냥 할카님한테 물어보자는 입장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오늘 즐겁게 산책하고 아파트 구경도 잘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은 어떻게 나올지 댓글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우리 딸기님 모시고 또 오실 겁니까? 예. 장유자님 또 이제 부를까? 예. 하여튼 같이 뭐, 한번 하면 제가 말할 여기가 없겠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 또 임장 영상에 좋은 아파트, 좋은 구역 찾아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